때는 2006년 사냥꾼인 짐 마텔은 캐나다 북쪽 sak스 하버에서 북극곰 한 마리를 사냥합니다. 그런데 이 곰은 어딘가 좀 이상했습니다. 털 색깔은 영락없는 북극곰이었지만 긴 발톱과 혹처럼 곱은 등, 그리고 짧은 주둥이와 쫑긋 솟은 귀 등 얼굴 생김새는 회색곰에 가까웠죠. 캐나다에서는 원주민 동행하에 진행되는 북극곰 사냥은 합법이었으나 회색곰 사냥은 불법이었던 탓에 이 사냥을 보고받은 캐나다 야생동물 보호국은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만약 이 곰이 북극곰이라면 큰 문제가 없었지만 만에 하나 회색곰이라면 짐 마텔은 120만원의 벌금과 최대 1년의 징역형에 처하게 됐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DNA 분석 결과 이 곰은 수컷 회색곰과 암컷 북극곰 사이에서 태어난 잡종 그롤라 베어였습니다. 2년 전 독일의 한 동물원에서 북극곰과 회색곰의 잡종이 태어난 사례는 있었지만 이렇게 야생에서 잡종곰이 발견된 건 이번이 처음이었죠. 그리고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후 2010년에 또 다른 그롤라 베어가 발견됐고 2012년과 2014년 사이에 무려 6마리의 잡종곰이 발견됐던 거죠. 그러던 지난 2014년 야생동물 탐험가인 제이슨과 케이시는 실제로 이들이 야생에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알래스카로 탐사를 떠났고 우여곡절 끝에 잡종곰으로 추정되는 녀석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털은 북극곰처럼 흰색이었지만 둥근 얼굴과 쫑긋 솟은 귀, 그리고 짧은 코는 영락없는 회색곰의 모습이었죠. 그들은 이 사진을 현지에서 바로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진화생물학자 베스 샤피로 교수에게 전달해 자문을 요청했죠. 그녀는 이 사진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What's that? Crazy. That is as clear evidence of something weird going on as I have ever seen from any of the photos of hybrids that have been out there. It looks like a white brown bear. This is amazing. This is fantastic. I can't imagine a better outcome and can't wait to see what the results are. 그리고 이런 일련의 상황들은 많은 생물학자들을 흥분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왜냐하면 야생에서 잡종이 탄생한다는 건 생물학적으로 흔치 않은 현상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회색곰과 북극곰은 서식지가 거의 겹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야생에서 교배를 했다는 건 둘을 격리시켰던 어떤 장벽이 깨지기 시작했음을 뜻하죠. 도대체 북극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과학자들은 잡종곰의 등장 원인으로 지구온난화와 숲의 난개발을 지목했습니다. 지구가 점차 더워지고 북극의 빙하들이 녹자 서식지와 사냥터를 잃은 북극곰들은 어쩔 수 없이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됐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회색곰 또한 광산과 도로 건설 등으로 숲이 개발되면서 기존 서식지가 축소됐는데 다행히 북극의 지역이 따뜻해진 덕분에 이들은 자연스레 위쪽으로 서식지를 옮겨갈 수 있었고 그 결과 이 둘이 마주치는 일이 많아졌을 거라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알래스카 카크토빅의 이누이트족은 고래를 사냥한 후 지방과 살점은 발라내고 남은 뼈들은 버리는데 예전에는 이 뼈 더미를 북극곰이 차지했죠. 그런데 최근에는 버려진 뼈 더미에서 회색곰이 목격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몬테나 대학교의 크리스 서빈 교수는 아마 이런 고래 사체들이 만남의 광장 역할을 하게 됐고 이곳에서 둘의 교배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죠. 그리고 지난 2021년 벤더빌트 대학의 생물학자인 라리사 박사는 머지않은 미래에는 이 잡종곰이 북극곰을 대체할지도 모른다고 주장합니다. 회색곰은 사슴이나 다람쥐, 연어뿐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곤충과 식물의 뿌리, 풀, 음식물 쓰레기까지 먹는 잡식성 동물인데 그롤라 베어 역시 두개골 형태가 이들과 비슷하기 때문에 식성도 닮았을 것으로 보고 있죠. 만약 그렇다면 북극의 해빙이 점차 녹아가는 지금 이 시점에서 바다 표범이나 물범 사냥에만 익숙한 북극곰보다 잡식성인 그롤라 베어의 생존 확률이 더 높아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즉 점차 따뜻해지는 기후는 북극곰을 밀어내고 이들의 빈자리는 잡종곰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셈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보통 우리가 아는 잡종은 당나귀와 말 사이에서 태어난 노새처럼 생식 능력이 없어 자연에서 도태되기 쉬운 종인데 왜 과학자들은 그롤라 베어 같은 잡종이 번식을 성공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다고 보는 걸까요? 답은 근연도의 차이에 있습니다. 말과 당나귀는 약 200만 년 전에 분기돼 각자의 길을 걸어오면서 그 과정에서 염색체가 재배열됐죠. 그 결과 말은 염색체가 64개, 당나귀는 62개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둘 사이에서 태어난 노새는 말에서는 32개, 당나귀로부터는 31개를 받게 되니까 총 염색체 숫자는 63개, 홀수개가 되겠죠. 결국 노새는 상동 염색체에 짝이 맞지 않아 생식을 위한 감수 분열을 일으키지 않으므로 후손을 낳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롤라 베어라면 얘기가 달라지죠. 회색곰과 북극곰은 약 15만 년 전에 분기됐기 때문에 유전적으로 유사할 뿐더러 염색체 개수도 74개로 서로 같습니다. 따라서 이들로부터 태어난 잡종곰도 74개의 염색체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성공적인 번식이 가능하죠. 즉 그롤라 베어의 행동과 형질들이 변화하는 환경에 적합하기만 하다면 이들이 북극곰의 자리를 위협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와 비슷한 예로 일각고래와 벨루가의 교잡종인 나루가를 들 수 있죠. 1990년대 매드 피터 박사는 한 이누이트 사냥꾼의 창고에서 생전 처음 보는 고래 두개골을 발견했는데요. 이때 그는 막연하게 이들이 벨루가와 일각고래의 교잡종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두개골 형태가 이 둘과 비슷했고 벨루가처럼 짧은 이빨을 여러 개 가지고 있으면서도 뒤틀리며 앞으로 뻗어나온 형태가 꼭 일각고래의 것과 빼닮았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피터 박사는 30년이 지나서야 녀석의 DNA를 세밀하게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하게 됐는데 놀랍게도 그의 추측대로 이 종은 일각고래와 벨루가의 교잡종이었습니다. 현재 많은 과학자들은 잡종곰과 마찬가지로 북극해의 빙하가 녹기 시작하면서 일각고래와 벨루가의 서식지가 상당 부분 겹치게 됐고 그로 인한 교잡으로 나루가가 등장했다고 주장하죠. 물론 일각고래와 벨루가도 염색체 개수가 같아서 나루가 역시 원활한 번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난 2018년에는 그램이란 해양 포유류 연구 단체에서 실제로 어린 일각고래 수컷이 벨루가 무리에 들어가 함께 어울리며 수영하는 모습을 관찰하는 데 성공하면서 나루가의 존재가 거의 확실시됐죠. 현재 나루가는 20마리 정도 관찰됐다고 보고되고 있는데요. 코펜하겐 대학교 글로브 연구소의 엘린 로렌제 박사는 이들의 이빨에서 추출한 탄소 동위원수를 분석한 결과 일각고래나 벨루가보다는 해마와 상당히 유사하다는 사실을 밝혀냈는데 그녀는 이를 통해 나루가의 주 식단이 해저에 사는 조개 같은 무척추 동물일 것이라고 말했죠. 먹이를 흡입하는 일각고래나 물고기를 사냥하는 벨루가와는 전혀 다른 전략으로 환경에 적응하고 있었던 거죠. 현재 이런 적응 형질이 나루가의 생존에 특별한 이점을 줄 수 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들이 변화하는 북극해의 환경 속에서 조상종을 제치고 새로운 우전종이 될지는 두고 볼 일이죠. 기후변화로 인한 잡종의 등장. 기후변화는 우리에겐 비극이지만 한편으론 새로운 종의 탄생과 진화 과정을 엿볼 수 있는 천재인류에 좋은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잡종은 비극이라 할 것도 아니며 이들을 마치 괴물로 취급할 일은 더더욱 아니죠. 왜냐하면 잡종은 진화란 틀 안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우리마저도 잡종의 후예입니다. 우리 인류에겐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 그리고 데니소바인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이는 수십만 년 전 어딘가 비슷하면서도 다른 인류의 선조들 사이에서 잡종이 탄생했고 이 잡종은 또 다른 종들과 유전자를 교류하며 점진적으로 변화해 나갔으며 이러한 잡종에서 비롯된 것이 바로 지금의 우리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죠. 어쩌면 진화는 끝없는 잡종의 역사가 아닐까요? 과학은 세상을 보는 창, 지금까지 과학 드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